안녕하세요. 5S의 블랙런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스 낚시에 쓰이는 라인은, 자, 칠판 한번 보실까요? 자, 베스 낚시에서 쓰이는 라인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노라인, 두 번째 카본 라인, 세 번째 합사 라인. 글씨를 좀 못 써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글씨 악필이기 때문에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자, 각각의 이제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일단 모노라인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모노라인은 기본적으로 물의 비중이 1인데요. 물의 비중보다 0.97. 뭐 제조사마다는 뭐 좀 다릅니다. 근데 보통 0.97의 비중을 갖고 있어서 약간 물에서 뜨는 게 있습니다. 물론 수조에 이제 라인을 넣어 보면 가라앉긴 가라앉는데요. 카본 라인에 비교해서는 모노 라인이 조금 더 가볍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베스 낚시에서는 이 모노 라인과 카본 라인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물론 합사 라인도 충분히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 모노 라인하고 카본 라인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뭐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이쪽이 지금 카본 라인이고요. 이쪽이 지금 나일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노 라인하고 같은 뜻입니다. 모노 라인, 나일론 라인, 그리고 이쪽이 합사 라인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노 라인 20파운드짜리 상당히 굵은 줄입니다. 호수로 따지면 5호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보통 잉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이 5호 라인을 많이 씁니다. 베스 낚시에서는 이 5호 라인을 쓰게 된다면,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탑워터 낚시 또는 빅베이트 1온스 이상이 되는 빅베이트 쓸 때 많이 쓰게 됩니다. 모노라인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거를 보여드리면, 자, 굉장히 굵죠? 자, 연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식률이 뭐냐면 잡아당겨서 늘어나는 그 길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줄이 어떤 잡아당기는 작용을 받았을 때, 뭐 밑걸림이 있는다든가 아니면 물고기가 물렸을 때 이 잡아당기는 작용을 했을 때 늘어나는 길이가 되겠죠. 이 연식률이를 따져서 카본 라인, 합사 라인, 모노 라인 중에 가장 연식률이 큽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연식률이 크다 보면 사이즈가 큰 물고기를 걸었을 때 쉽게 물고기가 터지지 않고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멀리 있는 물고기가 입질을 할 때 훅셋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훅셋을 할 때 다른 라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요. 물론 뭐 멀리 있는 물고기를 상대를 할 때입니다. 가까이 있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따라서 이런 모노라인의 장단점을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라인이 달라질 수 있고, 중충이나 상층을 노린다면 이런 모노라인을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우 카본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말 그대로 플로우르 카본 라인으로 만들어진 라인을 말합니다. 자, 플로우르 탄소 화합물,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로 형성이 되고, 이 카본 라인은 현재 우리나라 베스 낚시인들이 즐겨 찾는 라인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카본 라인의 웜낚시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기법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쓰임은 웜낚시나 딥낚시에 한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인론보다는 낮은 연식률을 보이기도 하고, 무게도 물보다 무겁고, 물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자, 칠판 잠깐 보시면요. 예, 칠판을 보시면 깨끗해졌네요. 싹싹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좀 크게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고, 이렇게 낚시 필드가, 저희가 사랑하는 필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통 앵글러 분들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되죠. 사람 못 그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사람 모양으로 그리고 낚싯대를 이렇게 들고 낚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카본 라인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낚시 줄이 처지게 되죠. 처지게 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쪽으로 바닥으로 해서 여기 미끼가 이렇게 웜이 이렇게 있죠. 모노 라인으로 하게 된다면 이거보다는 똑같이 내려가서 조금 더 중층에 약간 떠 있게 되죠. 떠 있게 된 다음에 봉돌 무게 때문에 떨어져 있는 상태고, 합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내려가서 조금 더 떨어지고, 만약에 합사 라인이 물을 먹으면 좀 더 무거워질 수는 있지만 보통 이렇게 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카본이고요. 카본, 이게 모노, 이게 합사.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물속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카본 라인의 특징은 멀리에서 웜낚시를 할 경우에도 훅셋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뭐 모노 라인에 비해서 그런 거죠. 연신율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물고기가, 자, 물고기를 그려볼게요. 물고기가 이제 먹고 돌아서는 입질에서 카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떵떵. 자, 느낌 아시죠? 베스 낚시를 해보셨으면 느낌이 아실 겁니다. 떵떵거리는 입질에 우리는 훅셋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모노라인도 떵떵거리는 입질은 나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물에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 늘어져 있는 라인보다는 조금 더 느낌을 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훅셋을 할 경우에도 모노라인과 카본 라인은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보통 모노라인 같은 경우에는 훅셋을 할 경우 연신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앞쪽으로 훅셋을 딱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카본 라인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훅셋을 해줍니다. 대신에 모노라인보다는 좀 더 가볍게 옆으로 하고, 모노라인은 강하게 위로 훅셋을 해주는 거죠. 합사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살짝 훅셋을 해도 연신율이 아예 0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훅셋을 해도 입에 정확하게 걸려 나오게 돼 있죠. 이렇게 라인의 늘어짐과 어떤 훅셋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모노라인과 카본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처음을 시작하게 되면 모노라인을 쓸 것인가 카본 라인을 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모노라인은 일반적으로 소재의 원가 차원 때문에 카본 라인에 비해서 약간 저렴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이 모노라인은 조금 저렴하게 나오고요. 우선 뭐 여기는 합사 라인인데 합사 라인은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께 각 채비별로 모노라인과 카본 라인에 대한 쓰임이 달라지도록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라인과 카본 라인의 특징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모노라인은 일반적으로 카본 라인에 비해서 가벼운 거지 물에 뜨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물에 플로팅이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까 칠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에 카본 라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플로팅이, 그러니까 조금 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탑워터 낚시, 물 위에서 탑 표면에서, 그러니까 물속 표면에서 오는 탑워터 낚시나 아니면 버징 낚시, 물 위로 스쳐 지나가는 버징 낚시, 또는 쉘로우 크랑크, 쉘로우 크랑크는 물 위에서 오는 크랑크 베이트를 말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서스펜딩 미노우, 물에 정지되어 있는 미노우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가벼운 루어에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볍다라는 거는 루어 자체가 가볍다라는 게 아니라 그 물속 깊은 곳에 안 들어가고 이 상층 쉘로우권에서 활동하는 낚시, 그런 루어에 많이 사용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대신 카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딥 크랑크 베이트 또는 스피너 베이트, 프리리그, 또는 뭐 각종 다운샷 리그라든지 모든 웜낚시, 러버지그라든지 그런 거에 사용을 하고 있고, 바닥을 두들기면서 느낄 수 있는 고감도 낚시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딥 크랭크 베이트, 스피너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카본 라인을 14에서 16 파운드까지 보시면 여기 14 LB라고 되어 있는데 14 파운드입니다. 읽을 땐 파운드로 읽고, 이런 14 파운드나 16 파운드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14, 16파운드를 쓰는 이유는 물론 무게감을 주어서 딥크랑크나 스피너베이트를 좀 더 가라앉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좀 잃어버리면 좀 아까우니까 좀 더 강도가 깊은 거, 좀 더 강도가 좋은 걸로 만약에 걸렸더라도 그냥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낚시 때문에 14, 16을 쓰는 겁니다. 물론 뭐 무게감을 주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액션을 연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뭐 하드베이트는 모노 필라멘트를 써야 된다. 웜 낚시는 카본 낚시다. 라고 특정 지어서 나누는 것보다 어떤 패턴의 낚시를 할 것인가, 어떤 패턴으로 낚시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카본과 모노를 잘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합사 라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합사 라인은 기본적으로 뭐 여기 지금 5호라고 써 있는데 5호면 거의 50파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이런 모노라인이나 카본 라인에 비해서 강도가 10배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호 정도면 약 24kg 정도, 24kg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4kg면은 몇 파운드 정도 될까요? 자, 24kg 베스를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일단 세계 기록이 제가 알기로 한 10kg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이 24kg를 잡을 수 있는 5호 라인을 쓴다면 어떤 베스라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합사 라인에 가장 단점이 있습니다. 합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슬림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만약에 루어가 돌에 걸렸어요. 루어가 돌에 걸려서 툭툭툭 치다 보면 돌에 슬림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웬만해서는 이 합사 라인이 끊어지지는 않는데 그런 슬림이 약하기 때문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 합사 라인을 어떻게 쓰냐면 만약에 베스가 물고 끌고 갔을 경우 잃어버리면 안 되는 루어, 굉장히 비싼 루어, 뭐 5만 원짜리 루어라든가 이런 거에 제가 이게 합사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강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쓰시는 거는 버직 낚시, 수초를 만약에 감을 경우 베스만 있는 게 아니라 수초까지 합치면 상당한 무게가 되죠. 그런 데서 끊기를 위해서 만약에 수초 같은 것도 이제 합사가 이제 날카롭기 때문에 수초를 지나가면서 딱딱딱 끊어버리기 때문에 베스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죠. 일단 합사 라인도 상당히 자주 쓰시는 분들은 또 매니아층이 있어요. 그래서 웜낚시에도 이 합사를 많이 쓰십니다. 물론 이렇게 5호 정도를 쓰시지는 않고요. 보통 1호나 1.5호 이 정도를 많이 사용하죠. 감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뭐 아까 물에 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식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베스가 물 경우 툭툭툭 이런 게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도는 상당히 좋다. 뭐 오히려 카본보다 감도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라인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라인은 지금 모노, 카본, 합사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본인이 낚시를 어떤 낚시를 할 것인지 제가 약간의 팁을 드린 그 낚시에 맞춰서 낚싯대에 감고 가시면 됩니다. 뭐 좋은 점, 뭐 이게 유용 팁이 있다면은 사실 스프를 여러 개를 가지고 뭐 합사, 모노, 뭐 카본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건데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스프를 여러 개 구입을 하셔서 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쓰임은 없죠. 그래서 사실 낚시 릴을 그 각 기법별로 이렇게 구비를 하시는 게 참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낚시를 하기 전에 어떤 낚시를 미리 할까 생각을 해보고 미리 라인을 감고 오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라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 PCM 피플 그 파이어베스 자유 게시판 코너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베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